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감소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야기된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특별 판매 행사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여자자 상습 추행 혐의를 받았던 해당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들은 다시는 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각종 비위가 계속 이어져 왔던 아동 양육시설에 그동안 강력한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가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훼를 비롯한 농업 분야도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한 교민들에게 온정을 보여준 진천과 음성 농민들에게 온정으로 화답하자는 농산물 특판전이 일주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졸업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가 시름에 잠겼습니다. 특히 도내 화훼 산업의 중심인 진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출하하시는 물량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감염증 확산이 연초에 발생되다 보니까 화훼 농가분들한테 타격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농협이 화훼 농민을 돕기 위해 특별 판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튤립과 후리지아 등 탐스런 꽃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역시 출하 부진을 겪고 있는 진천 음성 지역 농산물도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까지 판촉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대전에서도 13일까지 같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밖으로도 안 나오시고 시장에도 지금 침체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식당과 소매점 역시 극심한 매출 부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1개 입주공공기관의 이용을 당부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5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저리, 융자를 해준다든지 또는 2차 보전 등으로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부담을 덜 수 있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충북에선 아직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보니 시민들이 직접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확진 환자 24명,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1,300명이 넘고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특히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던 우한 귀국 교민 2명이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진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173명의 교민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청주시 새마을회는 오늘 보건소에서 살균 소독제를 지원받아 읍면동 43개 지역에서 집중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민센터와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을 집중 소독했습니다. 소일 오약간 고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름 조금 이제 고생하면은 예방 차원에서는 좀 효과가 좀 있지. 충북은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미리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충북도민 가운데 잠복기 2주가 지나지 않아 집이나 병원에 격리 중이거나 능동 감시를 받는 사람은 모두 3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충북 거주자 2명이 내일 0시를 기해 접촉자에서 해제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내 접촉자 7명 가운데 4명은 이미 해제됐고 나머지 3명 중 확진자와 같은 병원을 이용한 2명도 내일 0시를 기해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타 시도에서 충북으로 거주지를 옮긴 1명은 외부 활동이 가능한 능동 감시 대상자로 역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기업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긴급 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농식품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이 참석한 오늘 간담회에서는 원자재 수급 어려움과 수출 계약 취소 등 신종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충청북도의 지원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해당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쉬쉬해왔던 학내 성희롱, 성폭력에 관해 입을 열기 시작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전직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입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됐습니다. SNS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쿨 미투 운동을 벌인 지 1년여 만입니다. 머리나 이마에 뽀뽀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깨를 이제 끌어안으시거나 손을 만지시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자기 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뽀뽀를 해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학대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재직했던 국어교사도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NS 등을 통해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했던 학생들은 법원의 판결에 크게 환영하고 다시는 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공론화되지 못했던 정말 일상 속에 숨겨들어 있는 그런 혐오 표현들이나 여러 말들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편 법정 구속된 교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의 한 아동 양육시설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각종 비위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왔는데도 여태껏 강력한 행정 처분이 없었습니다. 시설에선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정작 알아도 사법당국의 판단만 기다리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에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청주의 한 아동양육시설. 이곳에선 아동학대와 원생간 성폭력 등 수많은 비위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아동은 시설의 각종 문제가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배경으로 시설장에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한테 딜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주겠다. 네가 녹음을 지우면 네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보육교사들도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고 증언합니다. 실수시고에 가서 먹을 걸 살릴 테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청주시는 연간 12~13억 원씩 시설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의 징계를 받는 등 부실감독을 인정하면서도 관리감독권 행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 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혐의가 밝혀져야만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진술 거부와 증거 불충분 등으로 경찰에서 내사 종결 등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주시가 기업형 쓰레기 불법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늦어질수록 쓰레기 불법 투기의 악순환을 끊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 몰래 버린 쓰레기 더미가 작은 산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충주시와 충주경찰서가 밤샘 근무로 투기 현장을 잡았습니다. 이곳에 몰래 버린 쓰레기는 어림잡아 5,000톤이 훌쩍 넘습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톤당 30만 원씩 무려 15억 원에 달합니다. 불법 투기업자는 반값만 받아도 7, 8억 원의 공돈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44명을 이제 검찰에 송치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또 그 특정해서 이걸 치우도록 또 처리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충주시는 17건의 기업형 불법 투기를 적발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 수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대규모 불법 투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기업형 쓰레기 불법 투기 조직의 경우 소문과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데 재활용 쓰레기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자원 비슷하게 돼가지고 아주 제대로 포장이 돼서 수출이 된다거나 막 이렇게 실려서 돌아다니는데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어떤 정책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쓰레기 처리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의 상당량은 또다시 불법 투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주의 중소기업이 친환경 부유물 수거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집중호우 뒤면 호수에 쌓이는 부유물 쓰레기와 기름 유출 사고를 처리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폭우 탓에 계곡과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와 스티로폼에 플라스틱까지 온갖 쓰레기가 거대한 섬을 만들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한 수거 작업이 펼쳐집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상류에서 쓸려온 부유 쓰레기로 충주호는 몸살을 앓습니다. 충주의 중소기업이 호수에 떠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친환경 부유물 수거선을 개발했습니다. 선박 앞쪽에서 쓰레기를 흡입하고 뒷면에 설치된 망을 통해 걸러내는 원리입니다. 두 개의 선체를 연결한 카타마란 구조로 제작해 부유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 컨베이어 방식의 부유물 수거선보다 100배 이상의 수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컨베이어를 돌려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엔진이 기름이나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물이 배 안으로 통과하면서 부유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망에 기름포를 부착하면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유출된 기름과 녹조 제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개발한 배로 더 빠른 시간에 빠르게 자연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부유물 수거선은 올 여름부터 충주호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대학들이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혁신도시 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열린 충북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17개 대학 총장들과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될 경우 활용 방안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 허가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출신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허가를 신청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충북자연학습원과 청주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 2억 8천여만 원을 위탁사업비가 아닌 등록금 재원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